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샤신 한준이 의심 박찬호 의원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이야, 브라질을 잡았어요. 브라질을. 네. 예, 물론 긴 이전이 이미 끝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조별리그에서 브라질을 잡았다. 이건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고도 예. 이제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예. 완벽하게 현대적인 축구를 우리가 했고요. 상대적으로 브라질은 뭐 좀 옛날식 축구 같은 모습이었고 브라질을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들의 어떤 기본기라든가 뭐 개인 전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더 브라질 같은 그러니까 뭐 이승우 선수뿐만 아니라 박상혁 선수라든가 또 정말 멋진 골을 넣을 뻔했던 이상원 선수라든가 어시스트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선수들의 기량면 그리고 조직면 움직임 뭐 투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거를 브라질에게 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 축구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조직적인 수비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체력이 좀 어떻게 될까 걱정도 있었는데 압박의 수위가 높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매우 선수들이 볼과 상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 줬던 경기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90분 내내 그 체력이 또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최진철 감독은 거의 뭐 아리고 사키 감독에 비견될 만한 네, 정말 현대 축구의 아주 거장 최진철 감독의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수원컵을 박찬하 의원이 중계했잖아요. 네. 현장에서. 네. 다른 팀이죠? 전혀 다른 팀이고 그 모의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치르질 못했잖아요. 네. 그것이 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좀 더 확실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종기부여. 동기부여. 예. 종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달 파주에 가서 최진철 감독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서 웰카의 기운을 확실하게 받지 않았을까? 이승우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더듬더듬하면서 이제 몇 명만 얘기하면 맘상할까봐 최진철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많은 선수들을 이제 뭐 TV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어떤 선수 하나가 뭐 주장 이상민을 비롯해서 제 전방에 있는 유주환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을 다 열거하고 싶지만은 뭐 박상혁 선수 뭐 많이 있습니다. 김진야 선수 또 한 살 어린 김정민 선수도 많이 있고요. 아마 그 선수들이 엘카를 봤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기대하는데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선수들 정말 축하하고 격려하고 긴 이전 끝났지만 이미 제 생각에는 이전에 그 어떤 대회와는 다르게 경우의 수 같은 거 안 따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한준희 의원이 토요일 새벽 4시 50분에 스튜디오에서 최승돈 아나운서와 함께 네. 잉글랜드전 즐기는 마음으로 중계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옐카는 유럽으로 살짝 또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2016 유럽 축구 시즌 이제 리그별로 10경기 가까이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혼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독일 분데스리가는 예상대로 흐르고 있어요. 예. 바이에른 뮌헨 열외 도르트문트까지도 어느 정도 열애. 도르트문트 까지도. 네. 우승, 그러니까 우승이 아니죠.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 바로 다음 먹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만장일치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일단 맞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아래는 나름대로 여기도 혼돈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3위 팀이 샬케거든요. 샬케가 이번 시대 감독 바꾸고 뭐 조금의 변화를 치르면서 그날 방송에서 우리가 샬케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심이 좀 많이 있었죠. 네. 네. 지금 단장과 감독의 어떤 이 체제도 그렇고 감독이 영입되는 과정도 그렇고 매끄럽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현재까지 내고 있고요. 지금 최하위 팀이 이번 라운드 끝나서 최하위 팀이 아우크스부르크죠. 네, 강등권에 두 팀이 떨어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호펜하임과 아우크스부르크. 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팀이 유럽 대항전을 이번 시즌에 병행하고 있잖아요. 유로파 리그를 특히 병행하고 있는데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경쟁하는 팀들보다는 유로파 리그에 나가서 경쟁하는 팀들이
조금 더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날짜 네. 때문에. 네, 하루 날짜도 늦게 하잖아요. 늦고. 주말에 붙어서 하니까. 네, 그리고 예. 강팀들은 선수들을 아무래도 영입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여유도 다른 팀들보다 좀 넉넉하고 선수를 사올 때도 좋은 선수를 많이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들은 애매한 거야 이제. 중상위권의 예. 팀이고 또 그 중상위권의 팀들이 리그에서도 위쪽에 있는 팀을 쫓아가기는 전력 차이가 있고 밑에 팀들은 또 이 팀을 잡으려고 하는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껴있지 그리고 않습니까? 위와의 격차보다 아래와의 격차가 더 좁아요. 네. 전력적으로나 어떤 승점이나 이런 거 모든 그렇게 면에서. 예. 시즌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초반에 승점을 한두 경기 정도 잃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럽 대항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럼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겠네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팀들의 전형을 보면 리그에서 일단 성적이 안 좋으니까 리그에서 계속 주전이 나가요. 유럽 대항전 초반 경기들도 승점을 따야 되니까 주전이 나가요. 경기 성적이 안 좋으면 계속 그들이 나가요. 그러다가 주전이 퍼져요. 이럴 때 아니 우리 A매치에서 골 넣고 맹활약한 지동원 선수 같은 이런 중요한 좋은 자원을 쓸 것이지 왜 벤치에 썩히냔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거리 여행한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안 했죠. 아, 지동원 선수가 많이 뛰었죠? 네. 구자철 선수도 잠깐만 투입하고 네. 홍정원 선수는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빠지고 이랬는데 또 공격도 안 되고요. 지난 시즌까지 나름대로 아우크스부르크의 희망이었던 수비력도 지금 많이 흔들거리고 있고 진퇴양난이죠. 답이 없다는 듯한 표정인데요. 쉽게 극복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한준희 의원이 이거는 말씀해 주시죠. 뭘 버리면 될까요? 유로파 리그를 버려야죠.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 중요한 대회가 결코 아니고, 근데 현실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는 유로파 리그 우승권이나 뭐 4강 뭐 이런 정도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첫 경기 빌바오전이라서 또 더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유로파 리그 정상 비슷하게 갈 수 없다면 유로파 리그를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독에게 좀 전해 주시고요. 박찬하 의원의 고견. 잘 하겠죠. 네. 근데 분데스리가는요 보면은 또 그 잉골슈타트나 다름슈타트 같은 팀들이 지금 또 좋은 순위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또 이채로운 현재까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승격팀들의 상승은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잉골슈타트가 9경기 치렀는데 6득점에 7실점이에요. 네. 근데 6골 넣었는데 4승을 했거든요. 이 팀이 정말 실리 축구네요. 이 팀이 1대0 전문입니다. 야, 실학 축구. 근데 혹시 예. 지난 시즌에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런 돌풍이 후반기까지 쭉 이어질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비만으로 버티는 거는 조금씩 한계가 올 수도 있어요. 네. 프리메라 리가로 또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셀타비고가 갑자기 왜 이러나요? 한준희 의원. 갑자기는 아니죠. 네. 지난 시즌 셀타비고가 점유율 4위를 했습니다. 네. 라리가에서. 근데 이 4위가 사실상 2위급 4위예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만 조금 차이가 있고 2, 3, 4가 레알 마드리드, 라요 바이카노, 셀타비고였는데 0점 몇 차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미 징후가 있었군요. 네, 셀타비고는 네. 이미 지난 시즌부터 점유율 높다고 다 좋은 축구는 아닙니다만 점유율이 높으면 그래도 좀 보기 좋고 일단 경기력은 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깔고 갈 수가 있거든요. 기회도 많이 만들 네, 수 있고요. 셀타비고는 네. 이미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지금 유럽 전체에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놀리토 선수요. 네. 놀리토 선수가 이미 지난 시즌에 2자릿수 골, 2자릿수 어시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리토 선수는 이미 지금 유명한 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이미 유럽의 정상급 공격 재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 시즌에는 이제 더 좋은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 셀타비고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강팀들 입장에서도 쉽사리 어떻게 하지 못하는 팀이었던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8라운드까지 마쳤는데 셀타비고가 2위입니다. 승점이 1위 레알 마드리드, 3위 바르셀로나와 같아요. 네. 그런데 득실차에서 바르셀로나를 앞서고 상대 전적에서도 바르셀로나를 앞섭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4대 1로 무조건 바르셀로나를 현재 이겼기 상황에서는 때문에. 제쳤다고 봐야죠. 네, 셀타비고의 초반 행보. 박찬하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0라운드 이후 한번 지켜보고 싶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11라운드쯤부터 시작해서 셀타비고가 한 번 미끄러움을 타더니 이게 회복이 쉽게 안 됐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난 초반에 시즌과는 약간 달라요. 오버페이스일 수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난 네. 시즌과는 달라요. 공격의 짜임새라든가 공격의 이 삼각편대의 위력이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올라갔고 아스파스가 돌아왔고요. 네, 미드필더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라서 지난 시즌처럼 비슷하게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위험 요소는 있다고 보고 싶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강 체제가 뭐 지난 한 3시즌 동안 계속 됐었는데 점점 다른 팀들이 좀 낑기려는 어떤 그런 네. 움직임이 있었는데 올해가 뭔가 극대화되는 느낌이에요. 시즌 근데 초반에. 라리가가 원래 예.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레알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5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바르셀로나도 이거 뭐 4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발렌시아라든가 데포르티보라든가 여기 뭐 셀타 뭐 베티스 뭐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까지도 이제 시즌별로 하나씩 끼워가지고 엄청난 혼전이 원래 있던 리그가 라리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지금은 돌아오는 기미가 역력하고 여기에 지금 그 에이바르 같은 팀이 지난 시즌보다 한결 조직적으로 좋아진 모습. 우리 아까 17세 이하 대표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에이바르도 상당히 지금 조직적으로 괜찮은 축구를 네.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데포르티보가 앞선에 특히 공격형 미드필드와 공격진 쪽에 쓰는 선수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올 시즌에. 그래서 데포르티보가 또 과거의 영화를 그대로 재현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깨알같이 다크호스 같은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그 3강에다가 셀타비고 비아레알에다가 여기에 데포르티보 에이바르 같은 팀까지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발렌시아, 빌바오, 세비야 이 팀들은 사실 지금 조금 기대치에 미달이라서 그렇지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있는 팀이에요. 네, 이 팀들은. 이 세 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 멤버가 그래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이 또 서서히 올라올 수 있다는 그 잠재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라리가는 올 시즌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우승은 3강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 팀들도 우승까지 이르는 여정이 엄청나게 피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그동안 단골 손님들 라리가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최근에는 못 잡았던 팀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 조금 오리무중이 됐죠. 부상 선수도 정말 많고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메시도 빠져 있고. 예. 그런 부상의 변수도 리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세비야는 몇 명이 부상이라고? 세비야는 한때 왔다 갔다. 네. 네, 한때 한 네. 10명, 11명 네. 막 이랬었죠.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도 뭐 라미 같은 선수 돌아왔지만 파레오, 카리소 다 나가 있고요. 수비 쪽에 지금 부상 선수가 워낙 많아서요. 공격 쪽도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좀 팀이 제대로 정비되면 뭐 10라운드 이후에 윤곽이 또 드러날 테고요. 네. 박찬하 위원 셀타비고 10라운드 이후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아 근데 이 거. 팀이 보면 좀 추락할 때 이 베리소 감독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감독할 때도 그랬고 내려갈 때 좀 이걸 브레이크를 좀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다고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탈리아 유벤투스 우승 예상하신 분 계시지 않았나요? 저요. 예? 네, 그게 제 실력이죠. 예. 근데 이제 유벤투스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요. 일단 미드필드진은 초반에 특히 마르키시오 선수가 없으면서 굉장히 좀 타격이 컸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미드필드는 이제는 마르키시오에다가 포그바에다가 뭐 케디라에다가 콰드라도 선수까지도 이제 미드필드에 또 가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유벤투스에 남는 문제는 공격진인 것 같아요. 디발라, 만주키치, 시모네 자자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활약해 줄지가 앞으로도 좀 관건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유벤투스가 순위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근데 모습을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공격력이 강한 팀들이 지금 성적이 좋습니다. 인터밀란 하나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지금 상위권에 같이 끼어 있는 팀들 가운데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지만 다른 세 팀, 예를 들어 나폴리, 로마, 피오렌티나 이 팀들이 사실은 가장 공격력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리그의 판도는 특히 남부 이탈리아 쪽에 공격이 센 팀들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냐.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나폴리의 인시니에 선수와 이과인 선수 이 공격포가 아주 뛰어나고 역시 자신에게 잘 맞는 리그에 가 있는 살라 선수가 또 로마에서는 아주 공격을 뽐내고 있고 그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보르아 발레로 선수가 일단 중원을 잘 이끌고 마르코스 알론소 같은 수비수가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 칼리니치 선수가 글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좀 하이에 해당하는 지금 그런 득점포가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피오렌티나, 로마, 나폴리가 일단은 공격력으로 타 팀들을 좀 압도를 하고 있다. 그런 지금 시즌 초반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남부 이탈리아 팀은 아르헨티나 선수들하고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마라도나 그렇죠. 시절부터 바티스투타도 있었고 네. 지금 이구아인까지.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와중에 또 자신의 또 축구사의 또 안목을 지금 아, 식견을 나름대로 오늘 뽐내고 아침에 있는 그 왈테르 사무엘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들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뛰어? 제가 약간 추갈못이잖아요. 저는 아얄라와 사무엘이 이끌었던 그 아르헨티나의 쓰리백 수비. 이 정도까지 라울 하겠습니다. 선수 소식도 있었는데 며칠 전에. 라울이 누구죠? 이탈리아 분위기는 그렇고요. 이제 잉글랜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바로 이 팀이죠. 스페셜 원이 이끌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첼시. 스페셜 원이 아니라 이거 원 뭐 이 정도로 안 웃기나요? 사실 첼시가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기술적인 선수들이 아주 많다거나 뭐 화려한 어떤 뭐 득점포가 엄청나게 확실하다거나 그런 데에는 과거부터도 사실은 약간 의구심이 있는 팀이에요. 첼시는 결국은 무리뉴 감독의 어떤 단단함을 추구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단단함과 효율성 이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진 전술을 지닌 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첼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단 올 시즌 수비에서부터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의 어떤 집단 경기력 저하, 폼 저하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지금 첼시에게는 발생하고 있다. 어쨌든 능력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비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첼시는 또 예전의 축구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첼시의 몰라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유니폼 메인 스폰서 국적 변화 때문이 아닌가. 선두랑 10점 차이인데 우승까지 가는 거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0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게 극복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난 2008-2009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9라운드 끝났을 때 선두랑 8점 차가 벌어져 있었는데 그게 뒤집혔던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어렵지만 여전히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뭐 경기 숫자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시즌 초반을 지금 뭔가 이슈를 휘어잡고 있는 두 감독이 있습니다. 스페셜 원과 노말 원. 아니 지금 순위 보니까 스페셜 원이 11위, 노말 원이 10위네요. 우리 노 감독님 첫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감독님은 네. 노말 원이라기보다는 헤비메탈 원인 것 같아요. 헤비메탈 원. 헤비메탈 축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클럽 감독을 지칭할 때. 근데 그 노말한 것 같지는 않고 왜 그거는 이제 헤비메탈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거죠? 강렬하잖아요. 사운드가 아주 강렬하죠. 그러니까 그 강렬하고 아주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호전적이고 정말 열심히 뛰고 헤비메탈이라는 말이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뛴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클럽 감독 자체가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이제 많은 어떤 쇼적인 면에서 조예가 깊죠. 재능이 많고. 그룹 사운드 멤버 해도 될 것 같은 외모긴 해요, 사실. 네, 뭐 드러머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토트넘과의 경기. 첫 경기요? 네. 네, 많은 어떤 참을인이 필요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벤치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전반 20분까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리버풀이 마치 이제 클럽이 도르트문트에서 경기가 대단히 잘 됐을 때의 모습을 초반부터 구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클럽 감독이 어떤 비시즌부터 팀을 꾸준하게 이끌면서 이 팀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갑작스럽게 8라운드 끝나고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팀 만들기 힘들죠. 네, 그리고 그래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과연 클럽 감독이 추구하는 이상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리버풀의 공격 쪽에 부상 선수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클럽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는 뭐 누구나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버풀이 실제로 그 어떤 궤도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리버풀 역시도 그 시간을 과연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일단 3년 계약을 했는데 클럽 감독이 마인츠 시절에는 물론 2부 리그에 맞자마자 팀을 잘 만들었어요. 승격을 시키고 했는데 도르트문트에서도 성적을 낸 것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방학 문제가 클럽 감독에게는 최대의 변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방학이 없다는 것이. 분데스리가는 방학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준비 잘 해놔서 아주 선수들의 상태를 이제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또 한동안 딱 뛰고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 또 그걸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끌어올려서 또 남은 기간을 딱 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 보면은 뭐 1부와 2부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클럽 같은 감독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아주 안 좋았을 때도 요 방학하고 나니까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의 팀을 끌어올렸었거든요. 보충 수업으로 열심히. 그때 좀 했겠죠. 그런데
근데 EPL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클럽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가장 차이점이고 가장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멀 원이라는 어떤 근데 자신을 전혀 노멀한 낮추는 감독이 아니죠. 자신을 네. 낮추는 그 표현 하나로 일단 잉글랜드의 모든 축구 관계자들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오자마자 여러 가지 이슈 이끄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쇼맨십이 워낙 있는 감독이고 정말 평범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안에 숨겨 있는 비범함을 과연 EPL에서 클럽 감독이 꺼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궁극적으로는 리버풀이 아주 좋은 감독을 선택을 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할 수 궁극적으로는. 있는 선택 카드 중에서는 뭐 최선의 카드였으니까요. 그렇죠. 당장의 감독을 경질해서 데려오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후보군은 늘 놀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놀고 있는 감독 중에 지금 전임 감독의 어떤 성적에서 팬들의 어떤 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잠재워야 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도 이 감독이 왔을 때 기대치도 상승을 시켜야 되고 여러 것들을 따지면서도 놀고 있는 감독. 중에 클럽인데. 최상이 네. 왔다라고 봐야죠. 리버풀은 빅클럽이냐 아니냐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저 있잖아요. 리버풀 빅클럽이에요. 왜 빅클럽인가요? 리버풀 정도의 역사와 전통과 명망과 이런 거를 지닌 클럽이 유럽에 그렇게 많은가요? 리버풀은 빅클럽이에요. 박찬하 의원은요? 저 당연히 빅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약간 따라가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트로피를 들어올린 숫자도 있고 그리고 리버풀 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리버풀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팀의 어떤 역사도 있습니다만 You'll Never Walk Alone이라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팬들의 어떤 결집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고 팬들의 열광적인 성원이 있고 결과도 있어요. 빅클럽이죠? 네. 아니, 빅클럽이에요. 빅클럽입니다. 리버풀이 빅클럽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전 세계 뭐 어느 팀들을 그렇게 빅클럽이라고 하겠어요. 그 빅클럽이 딱 5개만 빅클럽이야라고 정해진 게 아닌데. 아니 그리고 네.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뭐 1등, 2등 안 하면 다 빅클럽 아닌가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카 축구 이야기의 깨알 같은 코너죠. 이 경기 거들떠 보자로 가겠습니다. 박찬하 의원부터. 저는 하나만 꼽아야 되나요? 많이 꼽으세요. 마음껏 하세요. 아니요, 이광용 아나운서가 아마 꼽을 경기가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경기 빼고 해주세요. 네. 고경기를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이광용 아나운서부터 하시죠. 네. 보니까 써 있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의 프리메라 리가 9라운드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광용 아나운서 오기 전에 스태프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네. 이광용 아나운서가 그 경기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정말 뭘 자르겠다. 네. 예, 아니 그거는 물론 제가 중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한준희 의원 모시고 제가 중계 방송을 이제 아니 2주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게 스페인 되는데. 라리가의 네. 1위 결정전이잖아요. 스페인 라리가 네. 현재 네. 1위 레알 마드리드와 2위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박찬하 네.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셀타비고 공격 3선 놀리토와 이 아스파스 그리고 오레아나 오레아나까지 있죠. 이 선수들의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8라운드까지 가장 많은 골을 잡아내고 있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 18골인데 셀타비고가 17골이에요. 바르셀로나와 똑같습니다. 진짜 재밌을 경기예요.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게 홈에서 5라운드 4대1로 이겼습니다. 셀타비고가. 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또 셀타비고 홈 경기예요. 네, 레알 레알이 마드리드는- 또 파리 원정 다녀와서 경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일정도 안 좋고. 네. 네. 저는 25일 저녁 11시인데 아마 국내에서 얘기거리가 제일 많이 나올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맨체스터 더비. 네.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 얘기 좀 많이 나왔죠. 그거는 하루 빠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맨체스터 더비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주요 결장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요 결장자가 아구에로 실바가 팀 전력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는 아니겠습니까? 차포 떼고 하는 거죠. 장기로 따지면. 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한준희 의원은요? 저는 그렇게 큰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일요일 4시 서울대 전북. 네. 전북도 이제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수원이 또 그 8점의 법칙을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포항이 밥상을 차려줬는데 아니 뭔가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 유지하는 느낌이에요. 네, 수원은. 네, 네. 제가 어제 그걸 세봤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이번 시즌에 못 이겼던 경기가 13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원이 그 13번 동안 몇 번 이겼느냐를 세봤는데 5번 이겼어요. 꽤 많이 이겼네요, 그래도.
꽤 많이 이긴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8번 겹쳤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기들 가운데 2승만 더 땄어도 지금 그렇죠.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르네요. 근데 어찌됐건 전북도 뭔가 지금 수원이 졌기 때문에 매직 넘버는 이제 수원의 패배에 따라서 계속 줄고는 있지만 전북도 어쨌든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전을 반드시 잘해야 되고 서울 입장에서도 FA컵과 지금 리그라는 두 가지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또 다른 팀들의 기세를 봤을 때 포항이라든가 또 성남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순위를 싸워야 되는 팀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서울도 이 경기를 홈에서 잘 치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서울대 전북전 굉장한 또 빅카드가 K리그에서 성사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50분 KBS ETV에서 17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네네. 3차전 대한민국과 잉글랜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최승돈 아나운서와 한준희 해설위원의 중계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편하게 즐기면서 경기하는 모습 토요일 새벽에 꼭 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준희 위원부터. 최진철은 아리고 사키다. 아리고 사키에 관해서는 위키피디아나 뭐 다른 것들을 참조하시면 검색 돌려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예. 브라질 가서 만나서 사진 찍었어요. 좀 맞아요. 박찬호 위원이 그 사진 코파카바나 해변 그 스튜디오 특설 스튜디오. 네. 월드컵 나가 있는 선수들 지금까지 악플은 다 있고 이제 찬사를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리그 주요 얘기를 해놓고 한 줄 요약은 결국 17세의 월드컵 바람직합니다. 아니 아리고 사키로 네. 저는 유럽의 거장이거든요. 아리고 사키. 딱 살짝 최진철은 아리고 사키. 최진철은 아리고 사. 17세 이하 대표팀 무운을 기원하면서 오늘 렉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샤신에서 이제 호를 바꾸겠습니다. 뭘로요? 아호를. 실신. 30시간 정도 동안 경기를 4개를 중계했어요. 그중에는 전주에 내려가는 게 있었고 샤신의 아호를 바꿔야 한다는데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실신으로 바꾸고 더 이상 샤우팅이 나오지 않아요. 네. 슈타트가 뭔가요, 그게? 이게 독일어 전공자 여러분들 댓글로 슈타트가 뭔지 좀. 여기 독일어가 제2외국어인 사람이 없나 보네요. 전 독어였는데. 저도 독어였는데 저만 정당합니다. 아이나이네스. 항상 그렇지만 저만 정당한 것 같습니다. 다스테스 댐다스 요 정도밖에 모르겠네. 요 정도. 디리베 디비밖에 없어. 일리베디 아우프위더젠. 요 정도만. 제가 이제 그 XXXX의 무슨 원투펀치 이런 방송도 하잖아요. 제가 또 어디서 얘기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옐로우 카드에서 더 좋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디서 얘기했는지 그래서 강연이나 이런 데 가서 분들이 한준희 계시잖아요. 형님, 그러면 리버풀은 B클럽인가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모두에게 좀 유익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흥미에 의한 질문이 들어올 때가 정말 있어요. 그 질문이 정말 들어온 적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팬들이 어떤 지금 반할 감독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 같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못하면 반할을 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갑자기 잘하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느냐고 반할을 깐다. 무적함대 침몰시키고 참 좋았는데 어르신 영국 가서 고생하시네요. 전북이 비기면 수원도 비기고 전북이 지면 수원도 지고 전북이 이길 때 수원도 이기고 성악보다 약간 국악 쪽으로 가시는 거라서 그럴